투혼 격장 코너의 두 주인공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해봤는데, 먼저 일단 민주당이 좀 시끌시끌한데 합당 제안을 둘러싼 3명의 최고위원들의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개적인 비판, 그리고 결국 특검, 종합특검 추천을 했는데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특검이 알고 봤더니 김성태 쌍방울 회장인가요? 변호인이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이 판사 출신이 특검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공개 사과한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고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검 또한 이런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이번과 같은 이런 인사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성한용 기자, 정청래 대표 얘기,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을 통해서 대통령께 노를 끼쳐 죄송하다, 오늘 본인이 직접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과할 일이죠. 뭔가 시스템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예. 이걸 갖고 뭐 의도적으로 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뭐 좀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이런 인사를 추천했을 리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시스템이 망가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과하는 게 적절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도 무슨 그 당내에서 야 이거 정청래 대표가 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슬쩍 원내 지도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책임을 슬쩍 그쪽으로 예. 떠밀리려고 했는데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들은 또 펄펄 뛰어요. 지금 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좀 약간 벌성사납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사과했기 때문에 뭐 여권 내부에서 뭐 대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허민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게 사과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 앞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을 이게 드러낸 것 또는 들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의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공소유지까지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특히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고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기분 나빠한 사람이고 대통령의 반대쪽에 섰던 변호사 출신이라서 이거를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 논리는 사실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뭐 이 여권 내에서의 1, 2인자 간에 미안하긴 하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화를 내시는 대통령이나 이거 가지고 또 죄송하다고 뭐 대통령에 누를 끼쳤다고 얘기하는 당대표나 좀 뭐 그게 그건가 아닌가 싶고요. 원칙적으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검찰에서 핍박을 받은 인물이라고 추천을 한 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렸다고 해서 또 사과를 하는 것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성윤 최고위원이 본인이 추천했다, 뭐 정청래 대표에게도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윤철 변호사가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슬퍼런 윤석열 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하였고, 그럼에도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현주 강덕구 최고위원은 또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제 상식과 원칙, 당원으로서 제 신념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황인식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에 대한 신뢰와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과 함께 할 때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영 기자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민주당의 이 지도부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지금 권력 투쟁이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뭐 그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게 맞죠. 예. 부정할 수 없고요. 근데 이게 이른바 명청대전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당권파 또 정청래 대표에 반대하는, 거기엔 원조 친명들도 들어가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의원들은. 예. 아니 지난번 사실 저 전당대회 때도 그런 저 양상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권력 투쟁 양상도 있고요. 또 다음 당권을 놓고 정청래와 김민석의 투쟁,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당원들 중에 한 60% 정도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찍었던 당원들, 예. 이분들이 이제 당원들 쪽은 그쪽이 다수 세력인데 의원들은 반정청래가 또 다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하고 의원들 간에 좀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이제 그 갈등, 이런 굉장히 좀 복합적인 그 대립 전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하나로 확 이렇게 치부해서 해석하는 건 별로 옳지 않고요.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강두구 최고위원이 이제 그 최전선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어쨌든 대표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과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거는 뭐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실책이다. 실수하고 실책하고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어느 쪽이든 과유불급이라고, 이게 예. 지나치면 욕먹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여권 안에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싸우는 게 맞아요? 저는 지난주에도 약간 화를 냈던 것 같은데 이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안 좋은 모습이에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보면서 사실 지금 성환영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에 좀 국민이 가장 중요한, 국민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종합특검 이거 잘해야 되는 수사고, 그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야 될 책무가 정치권에 있고 대통령에게도 있는 건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라고 사과를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도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국민 생각이 사과하는 거 들더라고요. 맞죠.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사실은 특검이라는 게 원래는 현 정권의 문제, 범죄나 의혹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후보는 대개 야당이나 제3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난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검경이 못했기 때문에 특검을 한다는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검 후보도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데가 알겠는데, 이 지금 2차 종합특검까지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끝나고 미지나면 또 3차 종합특검 하나요? 그때는 이게 아니 저는 2차 종합특검도 이거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거 수사기간 연장한다든가 이러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1차 종합특검 이른바 3대 특검 끝난 다음에는 검찰 경찰에 맡기는 게 저는 네. 맞다고 보는데, 이 중요한 사실 명분도 좀 딸리는 2차 종합특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당 안에서 이루고 있는 거, 얼마나 우리 국민이 동의해 줄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를 했지만 오늘 집사 게이트의 김혜성 씨가 공소기각 판결 상당 부분 받았거든요. 이게 벌써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재판부의 그 판결의 취지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종합특검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수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허민 기자에게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것은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구 친문 세력과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현재 이른바 친명이 주류인 민주당의 어떤 주류 다수 세력을 바꿔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게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여당 대표가 특검 전직 대통령을 향한 특검
추천 문제를 놓고 사과하는 것도 굉장히 보기 드문 또는 뭐 초유의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보다 더 사실 초유의 일은 집권 1년 차에 여권 내에서 2인자와 1인자 사이에 또는 그런 계파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 소위 말하는 당청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과문한 편은 아닌데 정치적 소식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집권 1년 차에 집권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로 서로 공개적으로 면전에서 하는 것 자체가 지난 정권 때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당대표가 만 2년도 안 돼서 이제 조기 차별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됐고 결국은 그 문제가 불거지고 결국은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로까지 이게 비화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여권 내부가 쪼개지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목도했을 때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봤던 건데 이건 집권 1년 차, 1년 만 1년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 것 같고요. 저는 뭐 이현주 대표가 제2 체포동의안 가결이다 얘기했던 거 사실은 뭐 레토릭이라고만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 것 같아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도 9월에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돌아오니까 저 검찰 정권의 폭주기관차를 이 국회 앞에서 멈춰 주십시오라고 해서 단식하고 그리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는데 그때 가결한 의원들을 전부 하나하나 속아내서 그 뒤에 24년 재작년에 4월 총선 때 22대 총선 때 비명행사 공천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는 이거 제2의 비명행사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름은 뭐 실명은 밝히기 어렵지만은 이것과 관련해서 여권의 어떤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정청래 당대표가 이 합당 의지라고 하는 거가 대통령을 이 소수 비주류화하고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런 성각 속에서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이게 과연 보통 일이 아니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좀 또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합당을 추진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좀 알아서 좀 잘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합당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과정을 굉장히 정교하게 좀 잘 밟았어야 되는데 이 정청래 대표 리더십 자체가 좀 너무 거칠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사고가 난 거다. 특히 이게 당원들이 중요하다. 뭐 당원 주권주의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당원들한테 뭐 사전에 뭐 이렇게 얘기 전혀 안 했고 심지어 최고위원하고 의원들한테까지 의논을 안 하고 지금 밀고 나가다가 사고가 난 거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한 발 뒤로 지금 빠져 있는 거다. 여권 안의 흐름을 좀 잘 아는 사람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게 맞는지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주류로 고립시키고 자기가 주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쿠데타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거예요. 뭐 저는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성 선배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평소 지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던 분도 대통령의 지론인 건 맞다. 그러나 이 합당론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게 당무 개입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지론인 건 맞다. 그런데 과정과 절차에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듀 프로세스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밟았느냐 그렇지 않았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역효과 명분과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내건 슬로건은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또는 이제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정청래 대표 아주 가까운 정치인에게 들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얘기하지 않고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뭐 이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는 또 이런 얘기 다른 얘기 하다가 정청래 대표의 속마음에도 우리가 흔히 언론 기자들이 얘기하듯이 다음 대선에 대한 마음이 왜 없겠느냐. 집권당 대표까지 됐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번 사안을 그것까지 바로 결부시키는 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나 청와대 모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당원 1인 1투표 그거하고 이 합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일종의 전략적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건 설 연휴까지 며칠 안 남았죠. 주영진 앵커 보시기에 이 합당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제 같습니까? 다음 질문이 바로 그거였는데. 제가 먼저 예.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 대표의 조국 대표 얘기 듣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저와 조국 혁신당을 내부 권력 투쟁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 13일까지 답을 주십시오. 만약에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정에서 저에 대한 조국 혁신당에 대한 비난은 삼가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자 이러면 이 합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지금 상황에서는 합당을 정청래 대표가 계속 밀고 나가기가 이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예. 봅니다. 이게 아까 이제 듀 프로세스라고 그러셨나요? 이제 그게 너무 거칠게 밀고 나가다가 이제 의외로 굉장히 저항이 많고요. 당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것도 당내부 그렇죠. 반대로 지금 일단 당분간 안 하기로 했고요. 내일 의원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곧바로 입장 정리를 할 것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총회 한 다음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그냥 합당이 불발이 되면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크다. 아 이건 거의 치명타가 될 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정청래 대표한테 약간 좀 명분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으로 보면 12일에 상임 고문단 회동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어른들이 뭐 이렇게 좀 만류하는 형식으로 해서 일단 합당을 해도 좀 질서 있는 합당. 그러니까 이 선거 전에 서둘러 할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합당을 추진하자 이런 정도의 절충점을 찾아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거 전에 합당은 주영진 앵커 말씀대로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허민 기자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주당의 입장과 시각으로 봤을 때 합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그 위닝 코얼리션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승리 연합. 그렇죠. 확실한 승리를 위한 연대. 네, 확실한 승리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지방선거를 압승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이것이 플러스 즉 통합의 기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분열 마이너스 분열의 기제가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하는 것을 정청래 대표 스스로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성 선배 얘기처럼 그 당대표로서 합당론을 제일 먼저 꺼내고 강하게 추진했다가 이것이 뭐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출구 전략을 찾는다거나 그러면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조국 혁신당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이거는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왕진 원내대표랑 제가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서왕진 의원이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합당론이 너무 거칠게 진행이 됐다. 예. 그래서 이 합당커녕 선거 연대마저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금 있다. 네, 그러면서 강하게 나오네요. 예. 하는 말이 제가 그래서 합당이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내 감으로는 합당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와 또 가까운 다른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국 대표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또 제안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의 뭐 다수의 생각과 또 이게 전혀 다르게 지금 흘러가 버리니까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나 갈등처럼 가버리니까 여기서 또 조국 대표를 비난하는 이른바 또 그 비밀 문서인가요?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뭐 조국 혁신당에 준다는 내용의 조승래 사무총장이 본인이 주도해서 작성했다는 그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조국 혁신당은 또 발끈한 건 아니에요? 미략 문서. 예. 그 지엽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조국 대표가 뭐 미래가 없다고 한 게 맞을 겁니다. 조국 대표도 비교적 담백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런 옛 정치하고는 좀 이렇게 차별화하고 다르죠. 싶어하는 예. 거짓말을 잘 못할 겁니다. 아직은. 또 어떤 경우에도 연대나 단결의 원칙은 지킬 것이다. 오늘 이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안에 조국 대표 싫어하는 조국 혁신당 싫어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다수는 선거는 같이 치러야 된다. 연대하고 단결하자. 아마 이 조국 대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아마 호남에서만 경쟁하고 다른 그렇습니다. 지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은 네, 연대하지 맞습니다. 오늘 않겠느냐. 서왕진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강조했는데
합당이 아니어도 선거연대는 해야 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원래부터 합당론자는 아니었고 선거연대론자였는데 합당 제안이 들어오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호남은 경쟁하되 민주당과 다른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지분 뭐 이렇게 서로 예. 주고받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내일 의원총회 이게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합당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저는 저로서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사흘인가 말미를 주면서 진짜 윤어게인과 절연할 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거냐, 답을 다오, 이렇게 최후 통첩 비슷하게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여기 답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이? 4월이면은 이제 내일이거든요. 예. 10일이니까 내일인데, 저거에서 광고를 하나 하면 내일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 장동혁 대표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단식 후에 처음 나오는 예. 걸 텐데, 그때 제가 뭐 답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예. 근데 오늘까지는 답변 안 할 것 같고요. 내일 몇 시에? 10시 반, 오전 10시 반. 아니면 예.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서 소화가 가능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게 장동혁 대표는 이게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원죄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에는 반대했지만 탄핵에도 반대하면서 이제 이 한동훈 쪽과 이제 결별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척을 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제명 사태까지 오게 됐고, 한편으로는 또 이 전환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태극기 또는 뭐 이제 길거리 보수 세력 이런 쪽의 지원을 받아서 당대표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계엄에 사과한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쪽을 또 이렇게 뭔가 도외시하거나 뭐 이게 내칠 수 있는 상황이 예. 아니잖아요. 예. 그건 마치 민주당이 소위 말한 뭐 극좌적 생각을, 종북 주사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끌어안고 가서 우리 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랑 사실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전체 유권자의 10%가 될지 몇 프로가 될지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참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지금 시작하는 거라서 참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비당권파 쪽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저는 상수가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아마 사진 기자들에게 찍혀갖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배현진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한 상황이고,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에서는 또 고성국 씨, 유튜버 고성국 씨를 또 징계하겠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 상황이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짧게.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한계 쪽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게 그 문제 제기는 이제 상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조금 좀 이 제가 아주 그 프레이밍 시켜서 얘기를 하면, 친한계는 지금 이번 지선은 뭐 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저기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외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이러다 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죽어야 뭐 조선일보에 나온 어떤 저 교수의 칼럼,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라고 하는 칼럼, 이 말 맞다,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친한계 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환영 기자에게는 시간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다음 주에 국민의힘 관련해서 성환영 기자의 생각 다음 주에 듣기로 별 하겠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영진의 뉴스 직격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